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 회장의 저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탐욕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그림자처럼 살며 온갖 구박을 견뎌온 염산월입니다. 산월은 서린이 사고로 병원에 비어있는 틈을 타 서린의 방으로 몰래 숨어듭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 홍주를 드림그룹의 안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채화영을 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산월은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번쩍이는 명품 보석과 화려한 화장품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산월의 눈에 유독 화려한 금빛 립스틱 하나가 들어옵니다. 서린이 평소 가장 아끼며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물건입니다. 산월은 홀린 듯 립스틱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립스틱을 끝까지 돌려봐도 붉은 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산월이 립스틱 밑부분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순간 툭 하고 소리가 나며 은색의 작은 기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초소형 USB였습니다. 산월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칩니다. 드디어 찾았어. 채화영, 너를 지옥으로 보낼 비장의 무기. 산월은 USB를 가슴팍에 꼭 품고 자신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산월은 서둘러 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연결합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낡고 거친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영상 속 날짜는 30년 전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도끼 어린 채화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서 이강혁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채화영이 이강혁의 멱살을 잡으며 차갑게 명령합니다. 정수키를 당장 처리해. 시체도 찾을 수 없게 깊은 물속에 던져버려. 이강혁은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키를 절벽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 옆에는 갓 태어난 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화영은 비정한 눈빛으로 아기 하나를 낚아채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딸 서린이야. 마 회장의 핏줄로 드림을 삼킬 내 생명줄이라고. 산월은 너무 놀라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습니다. 서린이 채화영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과 수키를 죽이려 했던 살인미수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월은 전율을 느끼며 노트북 화면을 쓰다듬습니다. 채화영, 네가 감히 나를 시녀 취급하고 뺨을 때려? 이제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줄게. 산월의 눈에 광기 어린 탐욕이 서립니다. 다음날 아침 채화영은 평소보다 더 거만하게 거실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산월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립니다. 염산월, 거기 서서 뭐해? 당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질링 차나 끓여와. 하지만 산월은 예전처럼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영의 맞은편 의자에 당당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화영을 쳐다봅니다. 화영은 기가 막힌다는 듯 산월을 노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는 거야. 산월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붉게 바릅니다. 화영아,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사이에 이제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 산월은 주머니에서 문제의 금빛 립스틱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립스틱을 낚아채려 하지만 산월이 한 발 빠릅니다. 어머, 왜 이렇게 당황해? 네가 30년 동안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나 봐. 산월은 화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일까지 마 회장님 설득해서 홍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그리고 드림호텔 지분 20%도 내 딸 이름으로 넘겨. 화영은 부들부들 떨며 산월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죽고 싶어? 당장 그거 내놔. 내가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산월은 화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섭니다. 나를 죽이면 그 영상은 바로 마 회장님 메일로 전송될 거야. 나도 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 하지 않겠니? 산월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을 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화영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의 기물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서린의 가면을 쓴 오장미입니다. 장미는 차가운 눈빛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산월의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이미 립스틱 속에 숨겨진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서린이 사고 직전 자신에게 말했던 보험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집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건 내 손으로 해야 해.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진실이 더럽혀지게 둘 수 없어. 장미는 곧장 산월의 방으로 향합니다. 산월이 기고만장해진 틈을 타 USB를 되찾아올 계획입니다. 방에 들어선 장미는 산월의 금고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산월의 성격상 가장 단순한 번호를 썼을 것이라 판단한 장미는 산월의 생일을 입력합니다. 띠리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 고이 모셔진 립스틱이 보입니다. 장미는 립스틱을 챙겨 나오려 하지만 복도에서 산월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급해진 장미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산월은 홍주와 함께 방으로 들어와 기쁨을 나눕니다. 홍주야, 이제 내 세상이야. 채화영 그 여자가 우리 발등을 핥게 될 거다. 홍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산월의 손을 맞잡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 독한 채화영이 정말 굴복했단 말이야? 산월은 금고를 열어 립스틱을 확인하려 합니다. 침대 밑에서 지켜보던 장미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채화영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마 회장이 산월과 화영의 싸움을 눈치채고 거실로 부른 것입니다. 산월과 홍주가 서둘러 방을 나가자 장미는 간신히 방을 빠져나옵니다. 장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30년 전의 진실을 목격하며 장미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친엄마 수키가 얼마나 처절하게 배신당했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화영,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 엄마의 인생을 앗아가고 우리 자매를 갈라놓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어. 장미는 USB 속 영상을 자신의 이메일과 클라우드에 여러 번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가짜 USB를 립스틱 속에 넣어 다시 산월의 방 금고에 돌려놓습니다. 이제 채화영과 산월은 가짜 증거를 두고 서로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마 회장의 식탁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화영을 쳐다봅니다. 며느리, 요즘 산월이한테 지분을 넘기겠다고 했다면서? 대체 무슨 생각인가? 화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은땀을 닦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산월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보답을 좀 하려는 것 뿐이에요. 산월은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화영을 도발합니다. 고맙기도 해라. 지분뿐만 아니라 호텔 운영권도 좀 나눠주기로 했잖아. 안 그래? 화영은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며 산월을 죽일 듯 노려봅니다. 장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 회장에게 살갑게 굴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정말 마음이 넓어지셨나 봐요. 저도 홍주 언니랑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화영은 소름을 느낍니다. 화영은 자신의 딸 서린이 평소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서린아, 너 요즘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사고 전에는 산월 아줌마라면 질색했잖아. 장미는 화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엄마,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화영은 장미의 서늘한 미소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늦은 밤 화영은 이강혁을 비밀리에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냅니다. 그녀는 이강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무능한 인간아. 서린이가 그런 영상을 남겨뒀는데 왜 이제껏 몰랐던 거야? 이강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지만 화영의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염산월이 그 USB를 가지고 있어. 오늘 밤 당장 산월이 방에 들어가서 그거 뺏어와. 필요하다면 산월이를 죽여도 좋아. 이강혁은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영은 산월만 제거하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미 그 USB의 내용은 오장미의 손에 넘어갔고 더 큰 파멸의 덫이 그녀를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장미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안경을 벗습니다. 거울 속에는 마서린이 아닌 오장미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채화영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 연극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장미는 다시 안경을 쓰고 마서린으로 변신합니다. 복도 끝에서 이강혁의 그림자가 산월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며 장미는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강혁이 산월의 방에 침입해 가짜 USB를 가로채는 순간 화영은 승리를 확신하겠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복수의 서막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악행이 담긴 영상은 과연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 공개될까요? 진실을 손에 넣은 장미와 가짜를 쥐고 안심하는 화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산월까지. 이들의 뒤얽힌 욕망은 드림그룹을 거대한 불길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